안녕하세요. 저 나성민이고요. 저는 코스맥스 인도네시아에서 전략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는 그 중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다시 오시게 된 건데, 혹시 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 제가 그때 아마 킨텍스에서 만났을 때 했던 사업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네네. 의류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의류학을 배우는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계속 뭔가 지속 가능성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네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의류학이라고 하다 보면은 막 버려지는 옷이나 쓰레기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저희 교수님이 되게 좋은 프로젝트를 막 많이 장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이제 자그마하게 사업을 지원을 해서 프로젝트식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네. 국가는 몽골이었는데 이제 네네. 몽골에 저희가 한국에서 약간 버려지는 의류라기보다는 어 정말 새 옷이지만 약간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판매되지 못하는 그렇게 버려지는 옷들을 모아다가 이제 몽골 미혼모를 돕는 그래서 거기에 몽골의 작은 샵을 열어가지고 몽골 네. 미혼모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뭐 기부가 아니라 그 이제 자생력을 좀 길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사회적 기업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고 되게 좋은 모델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계속 영속되기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도 하고 제가 또 인도네시아에서 코트라 인턴을 하면서 또 인도네시아 패션 시장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이러면서 나중에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할 때 뭐 아무 기업보다는 이제 제 전공이나 제가 좋아하는 업무 회사 그런 쪽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봉제 기업이 많으니까 네네. 의류학과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봉제 기업은 또 그 제가 인터뷰 영상 보시면은 도시에 아, 살고 싶다고 한 거 네네.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의류 공장들은 많이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네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자카르타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코스맥스에서 공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최종 저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는 뭔가 세상에 많은 여성들이 좀 건강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런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도 쌓고 열심히 배우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원 때 하셨던 일이랑 지금 하시던 네, 일이랑 완전 좀 다른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은 확실히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음, 전에는 비영리 쪽으로 하셨는데, 음, 혹시 일하시면서 어떤 네. 그 불안에 약간 뭐라 할까, 괴리감은 없었나요? 괴리감은 사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말씀하셨듯이 영리 기업이고 또 네네.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생산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환경 오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어떤 산업이든 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사실 최대한 개발을 하지 않고 이제 뭐 오랫동안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긴 한데 또 그러기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그런 뭔가 갈등이라기보다 항상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유념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계속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뷰티 산업도 굉장히 많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 재활용 뭐 용기라든지 아니면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뭐 제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나중에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생각하시는 가장 그 창업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이제 업무하시면서 네. 창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 시장은 어, 프리미엄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외국인으로 여기 살다 보니까 어떤 현지 사람들의 실제 물가나 아니면 현지 친구들이 진짜로 데일리로 사용하는 제품들, 뭐 소비재들 이런 거에 대한 그 가격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화장품을 만들러 오는 한국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네. 대부분 가격대가 저희가 같이 일하는 로컬 고객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제 타겟을 가지고 오시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현지에 깊게 녹아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연예인 마케팅을 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한다 해도 잠깐뿐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정말 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카르타에서 사시면서 약간 뭐랄까 네. 생활적 꿀팁이 있을까요? 음, 꿀팁. 제가 봤을 때 자카르타에 아니면 해외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일하고 집에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처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취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운동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막 저 네. 땀 흘린 그 동남아시아 여름 되게 좋다고 하면서 땀 흘리는 거를 싫어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맨날 앉아만 있고 막 잘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나이가 들고 몸이 망가지겠다. 이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 이후부터 허리 아픈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좀 더 사람이 이제 액티브해지면서 그 즐거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꼭 가지시는 게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 네. 꿀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미 생활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네. 이제 브이로그 유튜브를 또 하고 음, 계시잖아요. 네. 제가 뭐 편집을 조금 해봤고 하지만 그게 네. 사실은 상당히 맞,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인데, 체력 맞아요. 분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뭐 피곤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취미로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최대한 이게 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핸드폰으로 만들어요. 따로 컴퓨터로 옮기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요즘 핸드폰 어플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는 거는 카메라랑 핸드폰 두 개로 이제 찍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쉬다가 자기 전에 뭐 1시간 정도 조금 편집하고 또 다음날 만약에 1시간 정도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토요일 같은 때 한 오전에 한 3, 4시간 이렇게 해서 한 편 만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한에서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없는 건가? 네,
최대한 그게 일이 되지 않게 하기 맞아요. 위해서 네, 하고 있어요. 현지 로컬 분들이랑 일을 하실 때 사실은 네. 한국인 분들의 기준치가 그 로컬 분들에 비해서 높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를 이제 지시를 했을 때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 뭐 아니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라든지 그럴 때가 있을 거잖아요. 혹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 저는, 저는 좀 너무 못된 것 같아서 말하기 좀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팀원한테 뭐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가져왔는데, 너무 말씀하셨듯이 퀄리티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너의 최선이니?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너의 최선이면 나는 더 이상 너한테 더 요구를 하지 않겠다. 너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좀 당황을 하더니 뭔가 다시 맘대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요구했던 기대와 그 친구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랑 이런 게 막 이렇게 안 맞다가 그런 과정들을 몇 번 겪으니까 좀 맞더라고요. 그 친구도 제가 말하기 전에 막 먼저 뭐를 해온다든지 이렇게 도 돼가지고 그래 그나마 저는 좀 똘똘한 친구들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가 입사하고 그 친구가 한 2년 반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막 파트 리더로 세워도 될 정도로 되게 스스로 일을 잘하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막 가르쳐 주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회사를 옮길 때 이직할 때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꿀팁은 약간 커리어의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뷰티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뭐 핸드폰 회사로 이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패션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뭔가 연관돼 있는 회사 아니면은 뭐 직무가 전략 마케팅이라면 뭐 그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좀 더 비슷한 직무 이런 식으로 옮겼을 때 나중에 더 그것들이 좋은 커리어로 이렇게 쌓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준다 아니면은 뭐 좋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옮긴다기보다는 내가 갈 수 있는 커리어들을 쭉쭉쭉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랑 연관되고 내가 했던 일들하고 어떤 스토리가 조금씩이라도 맞는 그런 직무나 회사를 찾아서 이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